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이제 1편, 2편으로 나눴는데요. 이제 1편은 최근에 3년이만 시진핑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고요. 2편에서는 그런 영향들이 우리 이제 반도체 쪽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일단 같이 보시죠. 자, 그 올해 특히 이제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시진핑이 20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그죠? 이번 3연임을 확정을 지었죠. 네. 이제 원래는 중국은 5년 해서 두 번 하면 끝나는데 지금 3연임을 했다는 거는 이제 장기 집권 독재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요거에 앞서서 이제 미국에서는 NSS를 발표합니다. 네, 국가 안보 전략이죠. 트럼프 때는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번 바이든 때는 좀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요게 문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내용을 좀 수정하고 뭐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겠죠. 어쨌건 시진핑도 이번에 3연임을 하면서 어떤 말들을 했고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을 했고 미국도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아마 큰 골격은 우리나라가 미국이 또는 뭐 중국이 세계 패권을 가져갈 거야. 주요 골자는 이거겠죠. 뭐 근데 1등이 두 명일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으로 계속 싸우겠다 우리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미국 국가안보전략 NSS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내용을 좀 다운받아서 번역기로 돌려봤죠. 번역기로 돌려보고 나서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미국은 결국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한다. 그죠? 당연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중국을 핵심 도전자로 보고 있다. 자, 핵심 도전자 아니었어?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표기 방법이 틀려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추격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너보단 위야. 근데 네가 좀 빨리 쫓아오네. 나도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되겠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번에는 중국을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핵심 도전자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죠. 어, 어,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글로벌 전략 경쟁에서 벗어나 각 국가 여건에 맞는 관여 정책을 추진하겠다. 자, 이 얘기는 뭐로 생각되냐면 예전에 이제 미국의 경찰 국가 이미지 사방팔방 다 참견하고 돌아다녔던 경찰 국가 이미지는 벗어 버리겠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그걸 얘기를 글로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나서 각 국가 여건에 맞는 관여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필요한 나라들만 선별적으로 참견하겠다. 예,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세계화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의 방향성의 핵심입니다. 세계화의 조정을 왜 할까요? 결국은 중국의 부상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신기술 등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다 중국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조정. 이건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자, 그 두 번째입니다. 자, 미국은 어떤 것들을 도전자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당연히 핵심 도전자인 중국이 있을 거고요. 러시아는 이제 비중이 약간 중국보단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유된 도전이라고 표현을 해놨던데, 이건 저거죠. 기술, 에너지, 뭐 환경오염, 그린 에너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 자, 이 책에서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요. 자, 탈냉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 결국 평화는 끝났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놨냐면, 자, 민주주의 대 전제주의. 자, 전제주의는 뭡니까? 봉건 시대의 군주제, 뭐 1인 독재 체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 대 그렇지 않은 국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고, 이런 체제 경쟁 구도를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편, 우리 편, 미국 편, 미국이 아닌 편,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10년을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해놨어요. 10년을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을 해놨다는 거는, 이것도 좀, 그럼 지금 이 경쟁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전쟁이든 뭐 무역 전쟁이든 뭐 식량 전쟁이든 간에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10년 정도는 간다고 보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날 문제는 절대 아니고, 그죠?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자, 반도체 지원법 중요하죠. 그다음에 IRA, 이거 우리나라 IRA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맹 간의 협력, 아까도 여기 되겠죠. 협력, 그다음에 군 현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승리하고 러시아는 억제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써놓은 거고요. 국제기구도 못 믿겠다. 이거죠. 왜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저렇게 소위 얘기해서 불량 국가 또는 뭐 양아치 국가처럼 우리 기술들하고 노하우를 부당하게 이렇게 해킹해서 카피하고 베끼고 써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냐. 마음에 안 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너네대로 자, 나는 미국은 투자심사기구 현대화 강화, 그 다음에 자본 수출 심사 등 정교한 여기 새로운 접근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뭐 국제기구도 중요한데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트럼프 때도 그랬죠. 그러나 미국 나름대로의 새로운 접근법, 제재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 NSS는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모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초당적 문건이거든요. 미국 전체를 끌고 가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이 중요한 골자는 바뀌지 않을 거다. 자, 요번에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요거 NSS를 발표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쟁자를 대상으로 신중하게 맞춰졌으며 표적화한 기술 수출 통제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죠.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는 안 주겠다, 규제하겠다.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즉 이제 핵심 기술은 미국이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상대 경쟁국은 담장을 높게 쳐서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 뭐 하나 더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EU. 그럼 유럽은 거의 뭐 하나의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뭐 통화도 이제 단일 통화를 쓰니까요. 자, EU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서방 국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시진핑에 대한 기대를 접어 협력 대신 경쟁, 새 대중 전략을 짠다. 라고는 돼 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 10월 19일.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중국을 그렇게 썩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같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국가별로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조금씩 엇박자는 나겠지만 큰 틀에서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편은 이제 요거까지만 하면 끝낼 건데요. 자, 요번에 중국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했던 얘기들, 그런 말들 좀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눈여겨볼 거는 지도부죠. 지도부가 시진핑 측근들로 다 물갈이 됐다. 이거 당연히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즉 뭐냐면 기존에는 뭐 시진핑 계열, 비시진핑 계열, 공청단 소속 이렇게 해서 좀 섞여 있었다라고 하면, 즉 뭐냐면 집단 지도 체제였다는 거죠. 집단 지도 체제. 니네 편, 우리 편. 파벌 형성이 돼 있는데 니네 파벌도 있고 우리 파벌도 있고, 지도부에. 그래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전부 이제 물갈이가 됐죠. 결국은 시진핑한테 충성하는 애들로만 꽉 다 갈아버린 겁니다. 일임 집권 체제가 당연히 이제 확립이 된 거고요. 제가 눈여겨본 거는 뉴스에도 짤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후진타오가 중간에 나갔죠. 끌려 나간 건지 자의적으로 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끌려 나간 거죠. 그리고 리커창도 없었죠. 뭡니까? 개방형 경제 전문가가 퇴출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이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리커창이 경제 쪽을 좀 잘 이끌어가는 인물인데 없애버렸다는 거죠. 뭐 다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어쨌건 다 시진핑 생각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시진핑이 한 발언을 보면 안전과 안보를 73회 언급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가능한 평화롭게 대만 통일을 하겠지만 할 건데 말 잘 들으면 그냥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때 시진핑이 한 연설 중에 가장 큰 박수가 나왔습니다. 자, 시진핑이 왜 대만을 자꾸 노리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지금 미국의 반도체를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대만에 있는 우린 하나야 라고 하면서 TSMC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기술,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혹시나 미국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큰 섬. 거기를 군사기지화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대만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해양 세력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만은 상당히 시진핑 지금 사면임 시기에 대만의 이슈는 상당히 중요하고, 자, 미국 해군 참모총장인가요?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중국은 올해나 내년 중에 올해 안에도 대만을 무력으로 이제 통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왜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우냐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은 반대를 안 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안 했고,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조금만 기다려 줄래라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했고요. 요번에 월드컵이 있는데 봐야 되는데, 그죠? 개인적으로 걱정. 일단은 그렇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제 미국에서 사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러시아는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다. 근데 다들 설마라고 생각했죠. 설마. 근데 진짜 침공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 하여튼 올해 안에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증시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잘 반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국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교육과 혁신에 집중하고, 자, 과학기술로부터 자립을 하겠다. 그죠?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 서방세계 기술, 그래,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카피를 하지만 반드시 내가 니네보다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가겠다. 그런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거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상대 경쟁 국가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에서 퇴사한 사람, 또는 그 기업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엄청난 고액 연봉으로 유혹을 해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선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버리죠. 우리나라도 많이 당했잖아요. 베트남도 똑같은 짓을 했고, 그죠? 하다 걸렸죠, 베트남은. 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통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이 강력하게 추진한 거기도 하지만은, 그 중국을 비난할 수 있는 싹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원이 됐다라고 이제 다들 지금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방역을 해야 되니까 쉽게 통제를 할 표면상의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 기간 유지가 계속 될 것이다. 중국 내부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통제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할 거다. 개방할 테니까 와서 투자해. 근데 누가 투자할까요? 투자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중국도 녹색 발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린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젠다인 겁니다. 그쪽 방향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당연히 이제 군사력도 강화하고 정권을 수호하고 제도의 안전, 그리고 의식의 안전. 그러니까 사상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확고히 하겠다. 결국 뭐 세뇌 작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선전을 선동을 많이 하겠다. 대중에 대한 뭐
대중의 의식이 좀 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식량,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중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세 개인데요. 자, 일국 양제는 확고부동하다. 네,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결국은 통일할 거야. 그 다음에 공동부유. 공동부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공동부유라는 말이 참 이게 최근에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 지금 뭡니까? 시진핑 3년이 확정되면서 중국 그 주가가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 공동부유.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재분배.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분배라는 거는 소득 불균형.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런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하겠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이제 대외 서방 세계의 제재는 계속될 거니까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내수 얘네 뭐 내수만 해도 엄청나니까 뭐 도라는 갈 겁니다. 성장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외국인들이 중국 그 주식을 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결론은 중국식은 곧 시진핑식이죠. 시진핑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 사회주의를 현대화하고 중화민국 부흥의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서방 세계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독불 장군이죠. 니네가 도와주든 말든 뭐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가 알아서 커 나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반도체 투자 전망 1편 알아봤는데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금방 끝내려고 그랬는데 죄송하고요. 어쨌건 2편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